며칠 전에 저희 애가 스탠딩 책상을 하나 샀습니다. 그걸 조립하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잖아요. '아 사람은 진짜 타고나는 거구나.' 저는 설명서를 안 읽거든요.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대충 전체적인 모습을 봤기 때문에 물건이 배달 오면 바로 그냥 만들기 시작하거든요. 과정이 어찌 됐건 그냥 제 방식대로 완성은 됩니다. 다만 가구의 경우는 나사나 못 같은 게 자꾸 남아요. 그래서 제가 올해로 이제 결혼 20년 차가 됐는데 저희 남편은 저를 너무 잘 아니까 "아 뭐야 또 이번엔 또 뭘 빼먹은 거야?" 이제 이러는데 저는 "아니야. 예비 부품을 좀 많이 보냈더라고."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저희 남편은 상황을 다 아는 거죠. 아들이 가구 조립을 하는 그 뒷모습을 보니까 일단 얘는 바로 만들지 않더라고요. 부품을 하나하나 다 꺼내서 뭔가 일련의 규칙에 의해서 일단 좀 배열을 하고요. 이것부터가 저랑 굉장히 많이 다르죠. 그다음에 설명서를 굉장히 꼼꼼히 읽는 모습에 제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. 머릿속으로 한번 먼저 만들어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. 전체적인 작업 시간은 저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저처럼 중간에 다시 뜯거나 하는 일은 없더라고요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저희 아들처럼 머릿속으로 다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차근차근 만들어 보시는지 아니면 저처럼 일단 손이 먼저 움직이시는지 궁금합니다. 저는 뇌가 머리에 있기보다 이 입하고 그다음에 손에 뇌가 있는 것 같아요. 음식을 할 때나 아니면 도테라 DIY를 할 때나 좀 전에 뭐 가구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머릿속으로 그려 보기보다 그냥 손으로 먼저 해 봐요. 글로 쓰는 것보다 말로 정리할 때 훨씬 더 생각이 잘 정리되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. 오늘도 엄마는 아로마 3 회차 주제는 가족 간의 성격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 가족은 성격이 비슷한 게 좋을까요? 다 다른 성격이 좋을까요? 저희 가족은 MBTI가 다 다릅니다. 아이랑 아빠는 그러니까 저희 집 남자들 둘은 상당히 많이 겹치고 저희 아이랑 이제 비교를 해 보면 4 개가 완전 다 다르거든요.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거는 같은 상황을 보고도 이해하는 바가 다 다르다는 걸 의미하잖아요. 뭐 치킨이나 이런 거 시켜 먹을 때 보통 예능 같은 거 보잖아요. 합숙맞선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, 그 프로그램. 그다음에 돌싱글즈 이런 연애 프로그램도 되게 재밌더라고요. '저 사람과 저 사람은 왜 저래? 저 사람 왜 울어?'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. 여러분들은 주로 질문을 하시는 편이에요? 아니면 설명해 주시는 편이세요? 저는 질문을 하는 편이잖아요. 이제 저희 남자들이 막 설명을 해 줘요. 처음에는 왜 우는지 몰랐는데 우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듣고 나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. '그게 울 일이야?'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저는 MBTI 전문 강사로 오래 일을 했습니다. 밖에서는 그랬었고요. 집에서 생활인으로 살 때에는 저도 저 생긴 대로 살아갑니다. MBTI라고 하는 거는 선천적 선호 경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저는 행동하고 좀 부딪히면서 해결하는 그런 현실형 캐릭터입니다. 저는 변화를 되게 좋아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은 다 적응하면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희 아이는 붙박이 스타일이에요. 그리고 변화를 사전에 귀띔을 좀 해 주고 나름 준비할 시간을 좀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설명서도 저는 좀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 막 키우고 할 때는 뭐 저도 바빴고 애 키우면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못 했다가 옛날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. 그러면서 '아 이사 갈 때마다 새로운 학교에 전학 간 첫날 불안했었겠다. 밤잠 좀 설쳤겠네.' 그 생각이 올해 처음으로 들었어요. 사람을 사귀는 것도 저는 좀 얇고 넓게 사람을 사귀는 것 같고 저희 애는 친해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대신에 한 번 내 사람이다 하면은 되게 깊게 품고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지금 고등학생이잖아요. 고3 이잖아요. 그런데도 중간고사, 기말고사 끝나면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그날 한번 놀고 첫 번째 중학교 친구들 놀고 두 번째 중학교 친구들 놀고 초등학교 친구들도 놀고 너무 바빠요. 중간고사 있죠? 기말고사 있죠? 다달이 모의고사 있죠? 뒤풀이만 해도 저희 애는 이미 1년 스케줄이 쫙 나오는 거예요. 정말 저희 애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. 이 성향이라고 하는 거는 일관성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선물 주실 때 어떤 거 보통 생각하고 주시나요? 저는 일단은 안 주고 안 받기가 제일 편하고요. 그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 걸 전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. 저희 아이는 의미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.
그 사람이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선물을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. 저희 애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였는데요. 용돈을 모아가지고 저에게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물해 준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전축을 흉내낸 손바닥 모양? 그 정도 되는 그런 블루투스 스피커였는데요. 엄마를 생각해서 돈을 모아서 그 초등학교 저학년, 게다가 남자아이가 이런 거를 선물을 한 거는 어떤 엄마들은 되게 너무 감동적이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, 그게 9만 원 정도를 줬다 하더라고요. 10년 전에 초등학생에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. 이걸 계속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 엄마 그거 너무 좋아했어 하면서 또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에게 교육을 시켰어요. 이것도 너무 좋은데 다음에 엄마한테 선물할 일 있을 때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해줘. 하나, 엄마 사과 진짜 좋아해. 두 번째, 엄마 떡볶이도 되게 좋아해. 세 번째, 엄마 와인 진짜 좋아하는 거 알지? 사과, 떡볶이, 와인 중에 하나를 사거나 아니면 아빠랑 같이 해가지고 세 개를 한꺼번에 주면 엄마 더 좋을 것 같기는 해. 남편이랑 애를 교육을 시켜놨어요. 근데 그냥 계속 고맙다고만 말을 하면은 진짜 그 선물을 제가 또 받을 것 같아가지고. 근데 이런 것 또한 이제 제 성격이라는 거죠. 우리는 흔히 아빠 닮아서 그래, 엄마 닮아서 그래, 그 집안이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성격이나 성향은 닮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 집안에서 용인이 되고 지지를 받는 그런 성격이나 성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. 하지만 타고난 선천적 선호 경향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타고나는 그런 부분이 더 커요. 마치 지문처럼요. 자, 오늘 이야기는 이제 융이라고 하는 굉장히 멋진 학자를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. 이 칼 구스타프 융, 스위스의 이 심리학계 거장이 있습니다. 이분의 책에서 제가 굉장히 감동 깊게 읽은 그 구절이 있어요. 아이에게 가장 강력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가 살아내지 못한 삶이다. 제가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좋은 부모가 되라는 건가? 이게 무슨 의미지? 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습니다.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곱씹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살지 못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. 이제 부모가 내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포기한 채 평생을 참고 살았거나,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사셨거나,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셨거나,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지 못한 채 사셨거나, 뭐 어찌됐건 이런 미해결된 부분이 있으셨다면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. 부모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나 대신에 너는 의사로 살아라 라고 하신다거나, 나는 이걸 못했지만 너는 꼭 이렇게 하면 좋겠다. 너는 절대 실패하면 안 돼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직접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런 기대의 수준을 아이한테 얘기하셨을 수도 있고, 표현하진 않았지만 아이가 부모의 어떤 이런 삶을 보고서 스스로 자기가 부모가 살지 못했던 그 삶을 자기 그냥 어깨에 짊어지고 사는 경우 또한 주위에서 많이 보셨지 않으세요?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셨을 수도 있고요. 결국은 이 문장의 요지는 그거예요. 내가 내 삶을 온전히 내 주인으로서 내 삶을 잘 살아야지 우리 애도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잘 살 수 있다.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처음 오늘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. 가족은 그래서 비슷한 사람끼리 사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다른 사람들끼리 사는 게 이왕이면 더 좋을까요? 부부는 서로 선택할 수 있었죠. 그쵸? 네, 그렇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, 그 다음에 아이들끼리의 관계는 선택할 수 없었잖아요. 적당히 지내면 되는 것 같아요. 너무 서로에게 잘 하려는 순간 그러면 짐이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리고 그러면 너무 기대하게 되고, 그러면 내가 너 아니었으면 너 때문에 라는 말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. 제가 3회차 주제로 왜 가족의 성격을 얘기를 했냐면요. 저희 애가 이제 고3이다 보니까 주위 애들이 다 요런 또래거나 사회 초년생이거나 이럴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학 입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그 집에 이번에 뭐 해서 뭐 하고 먹고 산다더라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. 뭐 정말 똑똑하고 야무진 아들, 딸들 굉장히 많이 있고, 또 어떤 집은 아휴, 아직 한참 공부까지 해야겠네 싶은 집 애들도 당연히 있겠죠. 그래서 남편이랑 그런 얘기를 최근에 계속 했었어요. 그래, 다른 집은 그렇다 치는데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? 저희 남편이 우리는 둘이 잘 지내야지. 그리고 제가
쟤는 우리 아들 얘기하는 거죠. 제가 우리 돈 너무 크게 뜯어받지 않도록 정말 이렇게 목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돌이키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. 우린 둘이 잘 살아야 돼. 저희 남편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랑 남편이 둘이 잘 지내는 것도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. 너랑 잘 지내는 거 진짜 쉽지 않은데? 그래서 아니 이거 본인도 힘들겠지만 저한테도 이거 진짜 쉽지 않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성격에 대한 생각을 제가 최근에 계속 하게 됐었어요. 돌싱글즈나 합숙 맞선 제가 보면서 아 그냥 저 사람한테는 지금 이 상황이 저렇게 보이는구나. 저 사람과 내가 다른 안경을 끼고 살아간다는 거를 이거 까먹으면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런 것도 우리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쉽지 않겠죠. 여러분도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 열심히 하시면 되고 저한테는 그게 아로마니까 저는 제 반려 오일들과 함께 오늘 하루도 좀 더 여유롭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엄마는 아로마 여기서 마칠게요. 우리 또 만나요.